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환매성 특혜 의혹, 이걸 발표한 적이 있죠. 그 중에 4개 펀드에만 특별히 특혜성 환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4개 펀드가 뭔지가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됐죠. 첫 번째가 이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포함된 라임 마티니 4호. 여기에는 16명이 그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 16명 전원한테 특혜성 환매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는 이제 드러난 거고요.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거기에 200억, 이것도 일부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근데 또 나머지 2개 중에서 하나가 또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고려아연이라는 곳입니다. 이 고려아연이 포함된 테티스 11호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드러나면, 이 4개가 어떠한 회사고 어떤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아연이라는 곳은 투자금이 50억 원인데 이 중에 뭐 다 환매받은 건 아니고요. 일부를 환매를 받았다. 그런데 그 라임에서 이게 자기 자체 자금으로 불가능하니까 다른 펀드에 있는 자금을 끌어와서 이 테티스 11호 투자자들이 6명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환매를 해줬다는 거죠. 그럼 이거야말로 특혜죠. 그것 때문에 다른 펀드에 있는 사람들이 환매를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근데 이 고려아연이라는 데는 어떤 곳인가? 이게 뭐 비철금속 재련기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계서열 28위라고 하네요. 영풍그룹의 주요 계열사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사돈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사위가 현재 상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농협중앙회는 뭐 같은 금융기관끼리니까 뭐 정보도 빠르고 뭐 이것저것 이런 혜택, 이제 만약에 그 펀드가 파산을 할 때 혜택 같은 걸 충분히 뭐 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도 같은 업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는 좀 변론으로 치더라도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의 농협중앙회장과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여권과의 관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뭐 단지 뭐 지역이 어디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대목인데, 자, 그러면 이제 3개 중에 하나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2개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포함된 거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돈기업이 포함된, 이거는 뭔가 둘 다 당시 여권과 관련된 것 아니냐, 2019년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피해자들한테는 환매를 안 해주고 이 사람들과 관련된 펀드에만 환매를 해줬다. 이거는 물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인 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야 뭐 몰랐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사위가 뭐 보니까 2015년에 결혼을 했더군요. 그럼 뭐 거의 10년 전인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면서 뭐 결혼한 지 몇 년 뒤에 뭐 펀드 어디에 투자한다 뭐 이런 것까지 뭐 장인한테 보고하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모르죠, 그것도 잘. 그러나 여하튼 그럴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파악을 해본다면, 그러나 라임이라는 곳은 그 회사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사돈기업이다. 당시로서는 집권당 아닙니까? 그런 점은 라임 측에서는 신경을 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김부겸 전 총리가 알았든 몰랐든. 그러니까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알았든 몰랐든 라임 측에서는 신경을 썼을 거라는 거죠. 집권당의 중진 의원이니까. 그런 점에서 당시 여권과 라임과의 커넥션, 이걸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는 보도를 종합해 보면 사실은 그 펀드를 설계할 때부터 특혜성이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마티니 4호, 이게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들어간 곳이고, 테티스 11호, 이게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사돈기업 사람들. 그러니까 김부겸 전 국무총리로 얘기하면 사돈과 그 다음에 외손자, 뭐 외손녀, 뭐 이렇게 해서 6명 중에 4명이 그 사돈기업 관련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거기다 고려아연이라는 이 법인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다면 정말 거의 김부겸 전 총리 사돈기업을 위해서 설계한 펀드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닌 대목이죠. 그러면 라임은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될 대목인데, 일단 김부겸 전 총리 사돈기업,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그 펀드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거 의심스럽네? 라고 할 만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검찰이 수사해야 될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문재인 정부와의 커넥션, 그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연관된 펀드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기 때문에 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금융감독원은 뭐 했냐는 거죠, 도대체. 자, 그러면서 보도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19년에 저도 이거는 기억이 납니다. 라임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했죠.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4,500명 내지 5,000명이 되고 피해액이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난리가 났죠, 금융시장이. 들썩들썩할 때입니다. 자, 이럴 때 그 여의도증권가 얼마나 소문이 빠른 데입니까? 정보도 많고요. 거기에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미 라임 자산운용이 펀드를 돌려막기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죠. 2019년 초부터 파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금감원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느냐? 금감원이 굉장한 그 엘리트 조직이라고 하죠. 금융업계의 엘리트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매번 그쪽을 감시해야 되는 게 자기네들 임무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 이제 지금 여러 그 주변 증언자들에 따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였다. 그리고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이 관련 민원, 이걸 봤더니 2018년부터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수상하다, 이거죠. 그런데 조사를 시작한 걸 보니까 1년도 훨씬 지나서 2019년 8월이 돼서야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했다. 늑장조사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늑장조사. 그동안에 벌써 소문이 파다하고 뭐 농협중앙회가 특혜를 받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왜 금감원이 손 놓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당시 정권적 차원의 봐주기, 이런 게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던 대목이고요. 자, 2019년 8월이 돼서 금감원이 라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2020년 2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여기에 보면 펀드 돌려막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힙니다. 그러면 돌려막기의 수혜자가 누구냐? 펀드 돌려막기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면 그 수혜자가 누군지도 조사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외면했던가, 그 펀드 돌려막기의 수혜자를 이 금감원이 외면했던가, 아니면 아예 모른 척 했던가. 그러니까 외면이 뭐 모른 척이죠. 문제 외면했던가 아니면 덮어줬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금융감독원은 왜 이 라임 사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돌려막기가 있었다고 다 밝혀냈으면서 그 돌려막기의 수혜자들, 그 수혜자들은 지금 얘기하는 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나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 사돈기업이나 농협중앙회나 뭐 이런 데인데 왜 그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는가? 이거는 뭔가 연관이 있고 외압이 있었던가 뭐 묵인해줬던가 뭐 이런 비리가 개입했을 소지가 대단히 높다. 그것도 정권적 차원의 비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밝혀져야 된다. 뭐 이 조사가 그럼 굉장히 어려운 조사냐?
아니라는 거죠. 아주 쉬운 조사라는 것이 이쪽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조사였기 때문에 금감원의 수준으로 불가능했다. 이렇다면 뭐 익스큐즈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조사다. 그런데 그거를 뭐 모르는 척 했는지 외면했는지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수상하다 이런 거고요. 자, 이 즈음에 또 하나 수상한 점이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에 취임을 합니다. 취임해서 아마 취임했을 때 미션이 있었을 겁니다. 그 미션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수사 마무리 뭐 등등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의 수사,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막아라 하는 미션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당시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거와 함께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를 조사를 거의 마무리 지을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그 수사단을 폐지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시급했던 일일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수사단을 해체하는 것만큼 시급할 정도로 라임 그 사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증권범죄 합수단을 폐지했다. 그만큼 시급했다는 얘기죠. 쫓기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점상으로 맞습니다. 1월이면 금감원의 그 라임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2월에 발표했으니까. 그런데 그 바로 1월 중하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수단을 폐지한다. 그러면 이것도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다른 그 어떤 정권 차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그 팀뿐만 아니고 증권범죄를 갑자기, 이거 뭐 중앙지검도 아니고 남부지검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그걸 갑자기 없애느냐.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혹시 증권범죄나 뭐 이런데 펀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권 인사가 연루된 것 아니야? 그래서 수사 못하게 폐지하는 것 아니야? 그런 얘기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라임 사태 특혜성 환매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아, 연관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든다. 이런 부분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이거 이제 대거 검찰로 넘어가 있는데 이 검찰이 해야 될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이 라임 문제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느냐. 금감원 조사도 못하게 하고 검찰 수사도 막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드러난 걸 보니까 2019년 8월, 7월 이 무렵에 특혜성 환매가 이루어졌다. 이거와 혹시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와 여권 인사들의 비호, 당시 여권, 이것 때문에 결국 그 후에 뭐 금감원도 뭐 눈 감아줬고 검찰 수사단은 폐지됐고 이런 일이 이게 하나의 맥락으로 통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충분히 의심해 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